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 요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상황을 보면 딱 이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는 이재명이 각종 사법 리스크로 인한 논란을 하나하나 털어내기는커녕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자, 바로 지난 주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위증교사 의혹이 그것인데, 이것과 관련해 빼박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사건이 이재명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인지 또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재명은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이면 문재인 정권 시절이니 이를 검찰 독재 탄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쨌든 방송 토론에서 이재명은 검사를 사칭해 전화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공보물에서 대장동 사업 성과를 과장한 혐의,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을 위해 보건소장에게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의 거짓말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도 바로 거짓말,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혐의,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습관적 거짓말이라고 보는데요. 뭔가 감출 게 없으면 거짓말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썩은 인물인지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최근 위증교사 논란으로 불거진 게 바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사 사칭 사건이란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방송사 PD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이재명, 위증교사를 받고 위증을 한 사람은 A씨라는 것인데, 참고로 A씨는 민주당 출신의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이고 PD의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A씨는 다시 재판에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위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랑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해달라고 했고, A씨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재명이 위증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A씨가 이재명과 통화할 때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빼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 빼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녹음 파일은 물론 A씨가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 때 위증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요.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녹음 파일,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편 법조계에서는 A씨의 위증이 없었다면 2020년 확정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사업 성과를 과장한 혐의와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었는데요. 검사 사측 허위 주장이 무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A씨 위증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A씨가 이재명이 대립하던 쪽인 김병량 전 시장이란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더욱 크리게 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김병량 전 시장 입장에서 보면 A씨는 변절자인 것이고 A씨를 매수한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은인인 셈이죠. 그런 은인이 또 변절해 오늘날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한 대가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많이 진척된 듯합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포함시켰는데요. A씨는 이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인 2019년 2월에서 4월경 경기도 등에서 납품알선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재판 위증을 한 직후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 당시 정진상은 경기도 정책실장이었죠. A씨가 정진상을 통해 이 민원을 해결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A씨의 영장에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검찰이 최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A씨가 핵심 인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A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가 2020년 9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와 함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시행사에서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 원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A씨는 이재명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이기도 한데요. A씨는 성남시의 로비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인섭 씨의 공범격인 A씨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것도 2019년 위증의 대가인지를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증이라는 혐의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대두되면서 이 문제도 함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대로라면 위증이 검찰 수사 대상인지가 불확실합니다. 다만 작년 8월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보완하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검찰의 위증 수사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인데 이것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은 장동혁 의원으로부터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이에 한 장관은 위증교사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면서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걸 왜 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적법하게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됐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의 증언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 파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완전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거짓말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거짓말,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거짓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도 거짓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도 거짓말. 물론 정치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빈번하게 있는 일이지만 한 명의 정치인이 이렇게나 많은 혐의를 동시에 받은 적은 아마 이재명이 최초이자 최고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정치인이나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을 꼽곤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재명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나 있기는 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